네, 2018 부산대학교는 744명을 논술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보통 인문사회계열은 여기서 한 257명 작년에 선발이 되었고요. 시험 날짜는 11월 25일 날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반영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계열별 지정교과에 해당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한국사를 포함한 이 과목의 전 등급이 1등급인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점수가 20점, 그리고 모든 계열별 지정교과 성적이 6등급인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점수가 19점으로서 실질적인 합격의 당락은 논술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논술 경쟁률이 약 24대 1에 가까운 23.97대 1이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끼리의 실질 경쟁률은 6대 1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논술을 잘 준비하고 수능을 응시한다면 합격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저희는 대부분 세계 영역 합 7등급으로 하고 있고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탐구 과목을 평균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제 범위는 2009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학업에 공부하시는 교육과정 내에 문학이라든지 작문, 그리고 윤리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 이런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 학년도에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대학 논술이 앞에서 설명했던 서울 쪽 지역의 논술 문제와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독서나 어떤 사전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선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미리 알고 있는 인문사회학적인 지식이 부산대학의 논술을 푸는 데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산대학의 논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시된 제시문을 잘 읽고 독해한 다음에 그 문장을 자기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선지식이 평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수도권 대학의 논술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면요. 이 문제는 여성의 성불평등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을 시, 문학 작품, 그리고 뒤를 이어서 어떤 헌법 조항, 그리고 시계열 자료인 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문이 공통된 문항의 주제어를 유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1-1을 보면 가에서 나타난 하자의 문제인식을 나와 다의 핵심어로 활용하여서 적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가에 나타난 하자의 문제인식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답안에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다의 핵심어를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불평등에 대한 실태와 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생각들을 찾아서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도 다양한 시와 시계열 자료들이 등장한 문제에 대해서 15점 만점인데 학생들이 약 9점 정도의 평균 점수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어렵다고 학생들이 느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도 보시면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시문 다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제시문 다의 바탕이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인한 여성의 승진과 고유한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어떤 문제점을 제시문 다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표 1과 표 2의 특징을 표 1은 어떻고 표 2는 어떻다라는 식으로 나누어서 각각 표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야 좋은 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출제에서 채점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와 어떤 점수로 채점을 하겠다라는 출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평가 기준이고요. 현재 이 문제는 15점 만점에서 한 9점 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면서 15점 만점의 답안지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번은 14.5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 1-2번은 13.5점이 가장 높은 점수의 우수 답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학생들의 답안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1-1번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에 나타난 화자의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이 학생이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소간 화자는 지금 자주적 존재와 타자적 존재 사이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시문 나에 나타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유리벽, 유리천장이라는 제시문 다의 얘기들을 언급은 하고 있는데 가에서 화자의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 점수를 감점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장애물로서 할 때 맞춤법이 틀린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맞춤법이 큰 차이가 없이 학생들이 실수한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감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맞춤법 여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때는 많은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나타날 때는 감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요 하나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답안을 우수하게 잘 쓰기는 했으나 가의 하자의 어떤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점은 받지 못한 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번 문제의 풀이를 했던 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표 1의 특징, 표 2의 특징 이렇게 해서 답안 문장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표 1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표 2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단락을 딱딱 끊어서 답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루뭉실하게 표 1, 2의 특징을 혼합해서 답지나 출제 의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져 있지만 문장 구성 능력에서 출제자가 의도했던 부분과 다른 답을 문장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1.5점 감점되어서 15점 만점에 13.5점의 점수를 받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역시 양육의 환경으로 인해서 30대 이후에 여성의 취업률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어떤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표 1의 특징에 따라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표 2의 특징에 따라서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특징을 구분지었었으면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1.5점은 내신 성적의 1등급과 6등급의 차이보다도 더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점수를 잘 챙길 수 있는 연습을 하신다면 부족한 내신 성적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도 저희들은 제시문의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교과서 안에 있는 문장들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문장은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서 제시문 바가 인간사에서 시사하는 바를 설명해라 라는 점에서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200자를 기준으로 플러스 220자인 220자에서 180자 이내에서 쓰셔야 되고요. 220자를 더 넘어서도 감점 처리가 됩니다. 분량이 초과되는 것도 감점, 미달하는 것도 같은 감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와 나를 통해서 바가 인간사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마의 민주주의의 타락.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어떤 게 타락이냐 하면 다수파의 권력 행포로 인한 소수파의 권력이 보장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해당 문장 말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나다라마에서 각각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지, 이미 독서를 많이 해서 그 문장을 이 제시문이 아닌 사전에 보고 들어온 것이 어떤 어드밴티지로 작용하는 부산대학의 출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시문은 전부 교과서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면 이 2-1번의 문제는 공동체의 실현과 대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했고요. 이것을 꿀벌이 가지고 있는 꿀벌 사회에 인간 사회를 적용해서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6개 각각의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찾아내서 그 요지를 적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로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어렵게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이해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1번, 2-1번의 문제를 보면 가와 나를 통해서 바가 인간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문제로 냈습니다. 일단 가와 나를 통해서 바가 인간사회에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가가 무엇이고 나가 무엇이다라는 문제가 반드시 답안에 제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는 협상과 타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2-1번 문제는 15점 만점에 학생들의 평균이 10점이 넘었고요. 2-2번 문제도 20점 만점에 14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평가 기준, 출제 기준을 보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러한 용어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15점에 만점을 받은 학생의 답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공동체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한 대화 타협이 필요하고, 그것을 꿀벌 사회에 적용해서 꿀벌들이 그러한 형태로 새로운 새 집으로 옮기는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주의와 대화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지는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의 분량도 잘 지킨 만점에 해당되는 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을 낸 학생들이 학과별로 한 명이냐 아니면 또는 아주 극소수냐 하면 제법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만점에 많은 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았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었고요. 2-2번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이 문제의 학생들이 답을 많이 조금 다르게 적었던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를 쓰는 부산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쓰는 답안 작성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2번은 제시문 마의 기역에 대한 해결책, 즉 민주주의의 타락에 대한 해결책을 나다라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결책이 뭔지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나다라마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모두 나다라마를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일단 문장을 길게 씁니다.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라는 어떻고, 마는 어떻고 해서 그렇게 문장이 늘어지다 보면 어떤 오류가 범하기 쉬우냐면 주술관계에 호응이 맞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서 문장 구성력에서 감점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실 수 있으면 문장을 단문으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중복되는 단어들이랑 문장을 피할 수 있고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접근하기 쉽게 채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설명하고 있고 해결책으로 나에서는 협상과 타협, 그리고 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 라에서는 공평한 법의 제정, 마에서는 이러한 것들, 선거 참정권의 확대와 민주주의에 의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일단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써야 되죠. 그 이유를 쓰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문장 구성이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또 라에서 공평한 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통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또 선거제도의 개선과 참정권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해결책을 찾고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심플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다른 가 외에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문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번에 19점을 받은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은 답지인데요. 이 학생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파란색으로 줄친 부분이 감점 처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즉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게 아니라 아까 답이 뭐였냐면 다수파의 권력으로부터 권력 추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형태의 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이 문장의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돌려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이 명확하게 다의 문장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1점을 감점했는데 이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 외로 이 문제에서 각 지문의 해결책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는 역시 시가 나오고 토대가 보면 시가 나오고 문학 작품이 나오고 사회나 사회문화에서 한 문장이 출제되고 윤리나 철학에서 또 한 문제가 가져와서 교과서 지문 4개로 인해 제시문이 구성되고 있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여기 빠삐용이나 드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문장에 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둥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는 황거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라에서는 백의 숙제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에서는 과연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철학적 관점에서 또한 서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문장들이 모두 다 교과서 내의 지문이나 여러분들이 교과서 밖이라도 쉽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지문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읽음으로써 쉽게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어려운 문장이 아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은 일단 제시문가의 기여, 민주주의의 타락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시문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시문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나의 니언의 공통점 차이점이 모두 다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조금 접근하면서 선지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많이 틀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죽어있는 소극적 자유는 이런 의미이고요. 적극적 자유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 자유나 소극적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와 다르게 문제에서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서 이 보기를 크게 참고하지 않았던 점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던 학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3-2번의 문제는 마의 핵심 논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뒤에 거를 구분하는데 바쁘셨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빠삐용 드가는 어떻고요? 다의 황거칠은 어떤 자유를 추구했고요? 라의 백의와 숙제는 어떤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는 대부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냐면 마의 핵심 논지가 바탕이 안 되어서 마의 핵심 논지를 적고 거기에 따라서 가, 다, 라의
각각에 나타났던 어떤 주인공들이 추구했던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경우가 있었고, 알고 있었던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분류를 하기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가 제법 크게 작용을 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출제 의도는 우리라든지 둥지가, 우리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우리라든지 새의 새끼들을 키우는 어떤 우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그냥 거처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개념의 어떤 서늘하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반문명적인 어떤 공간 형태의 대비와 그리고 둥지가 가지고 있는 밝고 자유롭고 어떤 양육의 그리고 문화적인 공간의 우리를 비교해서 적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에 제시문 가의 기억과 제시문 나의 니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했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이 단어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서늘하고 자유가 구속된 공간이다. 이 부분과 생태의 조화와 문화적인 공간이었다. 이 부분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했던 6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했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출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산대학의 논술은 키워드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찾아서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 학생은 지금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 차이점을 모두 다 잘 파악해서 분량에 맞게 문장을 재구성한 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2번은요. 실제 출제 장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난 한 하루 이틀 뒤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미 출제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보고 풀어보라고 주신 문제였는데 같이 들어갔던 사회과의 모 선생님과 저가 이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둘 다 똑같은 답을 적어서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착각을 했는지라는 내용들이 파악이 반영이 되어서 이 보기의 문장을 학생들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해서 추가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3-2의 마의 핵심 논지는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사느냐, 이게 마의 핵심 논제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 논제인데 이 부분을 거의 70-80%의 학생들이 빠뜨리고 답을 적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는 자신의 자유와 구속의 억압으로부터 나 하나만 탈피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 이걸 저희들이 소극적 자유로 개념을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라는 건 거기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이 적극적 자유다라고 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제시문의 주인공들이 어떤 자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냐라고 적는 부분이 사실은 3-2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그 답이 제시하는, 문제가 제시하는 내용에 부합하게끔 잘 분류만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형태의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25점 만점에 한 17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편찬 한 3점 정도 나서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아지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완벽하고 퍼펙트한 답에 해당되는 만점짜리 답은 학과별로 제법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에 보면 빠삐용은 어떻고요,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딱딱 끊어서 단문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의 인문사회계열의 답안지는 원거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나 학생 여러분들께서 원거지를 사용한다면 원거지 사용법이 평가에 반영되느냐 여부가 궁금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칸을 완전히 다 띄우고 쓴다든지 아주 크게 벗어나게 원고지 사용법이 거슬러지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원고지 사용법은 감점 처리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고지 사용법을 익혀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1번, 2번, 3번에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인문사회계열은 약 24대 1인데 실제로 응시를 하고 온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은 9.5대 1에 불과합니다. 즉 60% 정도가 결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썼던 그 문장들이 어떤 크게 어려움을 요구하는 문자들이 아니고 제시문은 거의 대부분이 교과서 안에 나오는 문장들과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독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별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큰 독서 내용 자체가 큰 어드밴티지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역시 읽었던 문장의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해서 나의 문장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의 결시율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합격자는 내신 성적이 약 한 3.5등급 내외에서 합격자가 형성됩니다. 최초 합격자는 3.5등급, 최종 합격자는 한 3.6의 내신 성적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작용하면 약 4등급 가까이 되는 학생도 논술 점수에 의해서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문사회계열의 논술 점수는 앞에서 제가 빠르게 설명은 했지만 1번, 2번, 3번이 저희들이 출제할 때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은 교육과정 내의 교과서로 문제를 출제하고 쉽게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100점 만점에 합격자들이 67점 정도의 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대의 학생들이 합격권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2018학년도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저희들은 출제를 한다라는 게 다른 대학과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 범위는 출제하지만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위주의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이한 점은 교육과정 내에 나오는 문장과 제시문을 바탕으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는 내지만 그 해에 가지고 있었던 시사적인 이슈가 됐던 형태의 어떤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켜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부산대학의 논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의 논술에 준해서 출제한다. 이건 뭐 어느 대학이나 비슷할 걸로 봐지고요. 그래서 해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출제 경향과 방향에 반영된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 방향은 전체적으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앞에서 잠깐 키워드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들어간 내용들의 문장이 제시문을 그대로 본따서 적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요. 그 내용을 같이 적더라도 나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답안에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글씨체 앞에서 좋은 우수 사례의 답지를 보신 것들 중에서도 글씨체가 반듯반듯하고 좋은 학생도 있었지만 1-2번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알아보기 어려운 필체로 적은 학생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스캔을 해서 답을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글씨체가 나쁘다고 해서 큰 감점은 되지 않지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크게 감점은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추가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작성되면 감점 처리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주술 관계가 맞지 않으면 주술 호응이 맞지 않으면 감점 처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장 구성 능력이 떨어질 때 감점을 하신다라고 저희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챙기시면 되고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것들을 앞에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또는 횟수가 아주 많이 문제화되지 않으면
감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감점 사항은 그 정도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대학의 논술은 연필이나 샤프로 작성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온. 그래서 고쳐 쓸 수가 있고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분량이 넘어서서 나중에 보면 뒤에 부분에 학생들이 고친다고 다 지우고 다시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원고지에 삽입 기호를 넣고 그 안에 내용들을 많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지 분량으로 봐서는 맞는데 삽입한 내용까지 합해서 보면 분량이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한 감점 처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 삽입 부분의 분량 처리도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고지 형태이고요. 보실 때 첫 번째 장의 문제에 첫 번째 문제를 쓰셔야 되고 문장에 이렇게 원고지 2장이 주어지는데 첫째 장, 둘째 장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어떤 인적 사항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여기는 연필로 작성하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나 작성 내용에 규정을 잘 지켜주십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 논술 전형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어떤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국문학과의 모집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3.42 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0.3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하시면 약 한 3.7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옵니다. 이 내신 성적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최종 합격자의 80에서 85%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편차를 더해서 그 범위에 내가 드는지 안 드는지 여부를 따지시면 작년도 이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내신 성적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합격자를 선발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